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은 귀에서 이루어지는 멋진 로봇 같이 생긴 그런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저희는 이제 AI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만큼 로봇과는 굉장히 밀접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귀 쪽을 보면은 베개 한 마리, 한 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한 기에 멋진 로봇이 한 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지금 이 로봇을 쟁취해내야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사람이 AI보다 높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석점이 가운데 가슴팍에 딱 잡혀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요 석점을 버리고 나서도 지금 집 모양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대마를 함락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양쪽에 이제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안형을 지금 지원해야 되는 그런 기묘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버려내면서 이 백대마를 제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다 같이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급소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역시 바깥쪽에서 뭔가를 한번 쑥 찔러가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백이 일단은 이 왼쪽에서 집을 내려는 것은 너무 좀 섣불렀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오른쪽도 아직까지 성립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 모양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좌우 동형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둘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역시 이쪽을 따내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시원하게 따내고 나니까 지금 이 양쪽 호구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흙이 한쪽을 지원했을 때 백이 받아준다면야 반대쪽을 이렇게 바깥쪽을 계속해서 쪼아가면서 바깥쪽을 3번 두고 최후의 자리 안쪽에 들어가는 4월의 가장 기본 패턴대로 이 백대마를 함락시킬 수가 있죠. 백이 마지막에 비틀어 가더라도 흙은 이 집을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이 이렇게 둬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역시 이 수를 가지고 반대쪽에다 이렇게 집을 넓혀주면 이쪽에 집을 지워낼 수가 없죠. 단수를 치고 있는 모양이 나온다고 해도 이 오른쪽에 달린 주머니가 하나 생기면서 이 백대마는 멋지게 두 집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른쪽을 가더라도 역시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백이 동일한 응수를 해주게 되면 역시 백대마는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같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에서 이곳을 따냈을 때 흙이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수는 바로 가운데를 이렇게 치중 가는 것인데 이 좌우 동형은 중앙의 급소가 늘 작동하면 좋겠는데 글쎄요, 백이 이렇게 넓혀 갔을 때 이쪽에 집이 나는 만큼 이렇게 먹여쳐 가더라도 백은 두 집은 가뿐히 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대쪽을 먹여쳐 가더라도 백이 따냈을 때 여기 나는 집을 좀 지워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죠. 자, 그 얘기인 즉슨 백이 반대쪽을 둬도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모양이고 설령 백이 잘못 둬가지고 이런 쪽을 놓더라도 양쪽이 이렇게 맛보기로 백대마가 살아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백이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여길 둬서 이 한 점을 제압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두면은 여길 둬서 백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거의 백의 모든 응수가 다 통하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을 두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좀 재밌어요. 관점을 보면 나는 어차피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말이죠. 자, 백이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큰 자리를 한 번을 더 가는 것이 더 유리한 모양이 되겠는데 흙이 여기를 줄이면 백이 반대쪽을 넓혀주고 여기는 뭐 먹여친다고 한들 이어가지고 옥집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줄여가더라도 백이 반대쪽에 한 집을 또 내게 되면서 역시 백은 두 집을 낼 수 있으니까 자, 손을 빼는 것이 최고의 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상식을 뒤엎는 그런 흙의 대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자, 흙은 말이죠. 이 집을 좀 효율적으로 지워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자, 따냈을 때 아직까지도 맛보기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둬서 먹여칠 때 따내준다면 백이 잡히겠지만 백은 당연히 여기를 이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하지만 여기를 두고 먹여쳤을 때 흑에게는 필살기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여기를 한 번을 더 먹여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의 묘수가 있습니다. 자, 따냈을 때 이제는 비로소 여기를 가면 맛보기의 벽을 허물고 이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여기를 둬서.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좌우 동형인 만큼 흑은 반대쪽에서 이 작업을 통하는 것도 역시 백대마를 잡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흑의 응수가 터무니가 없다고 해도 백의 입장에선 방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못질을 해주는 것이 백대마를 살리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역시 기본형을 따라갔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수순을 약간 비틀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호구 자리에 안형을 지워가는 것이 그 다음 아이디어가 됩니다. 백이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백은 당연하게도 이 흑돌 석점을 따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쪽을 두면은 이쪽에 이제 한 집을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서 두 집이 났죠. 자, 그럼 흑이 잡으러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는 바로 여기가 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백은 이때 가만히 무시를 해줍니다. 자, 이게 옥집이 날 듯 말 듯한 모양인데 이 마지막에 먹여치는 수가 잘 안 통해요. 자, 그 얘기인즉슨 바로 먹여치는 것도 이어가지고 터무니없이 안 되고 뭐 단수를 치고 바깥쪽에서 단수를 쳐도 백이 두 집이 나는 거는 시간 문제란 얘기죠. 자, 요렇게 백이 살아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흑이 약간 좀 돌려차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겠다고 약간 유혹에 덫을 놓는 그런 한 수인데, 자, 이거는 만약에 백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보이시죠? 그 묘수가 이렇게 둬가지고는 안 통하잖아요. 상식을 뒤엎는 묘수가 바로 이쪽을 먹여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따내면은 여기를 지워갈 수 있는 절호의 권리를 얻게 되고요. 백이 만약에 이쪽을 무시한다면 먹여쳐서 환격의 맥점과 이 옥집의 맥점을 이용해가지고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네요. 자, 흑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백대마를 사냥을 했는데요. 역시 백은 이런 쓸데없는 돌은 빨리빨리 버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가 되어서 이 백대마는 살아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순간에도 흑이 두 점을 이렇게 따냈을 때 백은 손을 뺄 수 있는 게 더 좋은 수가 되긴 합니다. 자, 지금은 확실하게 살아있죠. 이렇듯이 지금 어느 한 집을 하나 지워내는 것 가지고는 백대마를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감각 중에 하나인데 따내고 단수를 치면은 동형이 반복될 뿐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안 받아가는 거는 이적행위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집을 일찌감치 지워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따내주고 여기를 살릴 수밖에 없는데 자, 역시 백은 두 집이 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돌을 딱 다 만들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거든요. 이래두나 여기를 먹여치나 모든 결과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이쯤 되면은 정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인데요. 벽어는 결코 빈말이 아니죠. 그렇죠. 좌우 동형은 중앙에 급소 있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렇게 바깥쪽이 따내가지고 안 통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렇게 요 안쪽에서 돌을 더 키워버리는 것이 아주 멋진 묘수가 됩니다. 자, 일단 백이 이런 데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이 반대쪽을 두어갈 수도 없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쪽을 따내는 한 수 딱 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필살기 치중 한 번, 더 한 번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미친 묘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백이 넓히는 것은 이 단수를 쳐가지고 요 집을 지워내고 반대쪽을 가는 게 가능하고요. 백이 반대로 두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죠. 자,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하이라이트는 백이 뭔가 응수를 해줬을 때입니다. 보통 수읽기는 여기서 다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바로 맛보기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왼쪽을 두든 오른쪽을 두든 백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읽기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눈에 아른거리거나 눈에서 지워지는 그 돌들을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수를 읽어주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수가 보이는 자가 진정한 고수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를 먹여치는 묘수. 아까 이미 좀 팁을 얻으셨죠? 이 과정을 잘 밟아준다면 먹여쳤을 때 결국 백이 있는 걸 기다렸다가 이쪽을 갈 수가 있고요.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이 집을 지워낼 수 있는 권리를 선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백이 손을 빼더라도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환격 또는 옥집 만들기 신공으로 이 로봇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미친 묘수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백이 반대로 도도 이제 어떻게 두는지 터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먹여치고 백이 따낼 때 되먹여치는 똑같은 과정을 밟아주면서 이 백대마를 완벽하게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옛말에 이제 격언이 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죠. 자, 이제 좌우 동형이라는 게 거의 3개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쪽을 두더라도 백이 따내는 순간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급소는 그곳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소를 한 번 더 때리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포기하는 이가 대부분일 텐데 한 번을 더 먹여치고 되먹여치는, 그리고 백이 반대로 두더라도 한 번 먹여치고 되먹여치는. 자, 돌을 몇 개를 갖다 버린 걸까요? 무려 돌을 여기서부터 4개를 버리고 백이 2점을 잡으면은 6점을 버리고 무려 7점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 백대마를 포획하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아기자기하고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